자, 우리 루이비통 같은 명품백을 리폼하는 경우, 자, 우리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가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절차 대행, 강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우리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명품백 같은 우리 루이비통 이런 것들 있죠, 샤넬. 자, 이런 거를 리폼하는 행위는 어떤 우리 기존의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 우리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 어떤 제품을 샀다. 제품을 사서 그 다음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정품을 산 다음에 우리 중고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근마켓.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품을 내가 정확하게 구매해서 팔았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권리 소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록 이후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권리가 원래 정당 권리자로부터 양도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이전이 됐죠. 그 다음에는 권리가 한번 이전이 되면 정당 권리자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양도되어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됐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요게 권리 소진 이론입니다. 대신 자, 만약에 그냥 판매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자, 한번 사용된 거를 거기에 무언가 동일성이 좀 해야 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생산을 별도로 정품을 몰래 짝퉁 제품으로 만든 실질적 생산 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진 이론이, 권리 소진 이론이 원래 원칙이지만 그것의 예외가 됩니다. 옛날에 이제 유명한 판례가 후지필름 사건인데, 일회용 후지필름, 우리 카메라가 있었죠. 요즘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름 시대가 갔으니까 많이 없지만, 재미로 팔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다 사용된 일회용 카메라를 수집을 한 거예요. 한 번 다 사용됐죠. 자, 그거를 그냥 처리했다면, 소진 이론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에 일회용 카메라에 새로운 필름을 장전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권리 소진 이론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생산 행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이제 명품백을 여러분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입을 했는데,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판매를 했어요. 그럼 문제는 없죠. 정품을 그냥 팔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판매를 했을 때 그걸 사들인 업자가 만약에 거기다가 리폼 행위를 하는 거죠. 뭔가 수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판매를 한다면 그때는 보통 다 침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폼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리폼을 또 언제 또 합니까? 자, 명품백 같은 걸 샀는데 좀 오래됐잖아요. 약간 유행이 바뀐다든지 좀 오래 사용되면 이제 닳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부품을 살짝 바꾼다든지 하기 위해서 리폼을 하죠. 아니면 명품백인데 조금 필요 없는 건 잘라내고 이제 지갑으로 쓴다든지 하는 리폼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폼을 해서 그걸 다른 데 파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을 내가 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다시 리폼 행위를 한 다음에 그걸 내가 다시 써.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루이비통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폼한 업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침해를 걸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진 이론의 원칙과 예외, 우리 앞서서 설명드린 거에 따라서 침해로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그런데 이제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2024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특허법원에 지금 이걸 우리가 불복해서 올라가는 걸 항소라고 하는데, 특허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죠. 왜냐하면 리폼을 하는 행위를 해서 실질적 생산 행위처럼 보여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했다 그러면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죠. 소진 이론의 예외. 여러분이 소진 이론이라는 걸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중고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리폼을 한 다음에 리폼을 해서 원래 권리자한테 다시 준 거예요. 그렇죠? 돈을 받긴 했겠죠. 자, 그런 것까지 침해로 볼 것이냐.
자, 이게 조금 원래 이제 상표권으로 치면 소진 이론을 왜 예외로 하느냐면 상표권은 원래 권리자의 그 출처를 나타내는 게 브랜드인데 그 상표권의 권리자가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출처 혼동이 오게 했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만든 업체가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래 권리자의 그런 상표권의 그런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딱 그 권리에 담겨져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양질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용 이런 것들을 해치게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권리 소진의 예외가 되는데, 자, 이제 이번 리폼 행위에 관련된 경우에는 참 이게 시장이 풀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도 안 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결론이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허법원 판례가 나와도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을까. 그럼 좀 약간 되게 획기적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상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상거래에는 워낙 다양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막 바뀌거든요. 예전에 뭐 인터넷에서 뭐 쇼핑몰이 이렇게 할지 누가 알았나요? 그렇죠? 요즘은 다 거의 다 뭐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쇼핑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가지들 행위들이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상표법이라든지 디자인 보호법, 뭐 특허법, 특히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거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판례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리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폼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판매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 소진 이론. 그러나 리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실질적 생산 행위를 했다면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했다면 이거는 소진 이론의 예외. 그렇죠? 당근마켓에 그냥 팔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변형을 하거나 그러면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예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좀 세 번째 케이스인데 리폼을 하긴 했는데 그걸 리폼을 맡긴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경우. 다른 데다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닐 땐 참 애매하다. 지금 1심에서는 루이비통에서 이겨서 지금 리폼업자가 벌금을 내는 걸로 됐었던 걸로 같은데, 자, 이제 특허법원에서 지금 계속 또 항소를 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상식으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패션 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 권리 소진 이론이라든지 권리 소진 이론의 예외 리폼 행위와 함께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권리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나중에 뭐 병행 수입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 전문가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그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